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셀프 연임이다, 황제 연임이다, 이런 부적격한 자격을 가진 CEO의 연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에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제 세미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는데 공간이 막 그렇게 협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자도 새로 깔고 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간담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금융권 관계자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질문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행사 참여한 애널리스트 한 분께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 여쭤보니까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KT와 같이 이런 소유분산 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 어떤 국민연금에 대한 이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적인 대응 그리고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꽤 북적였던 간담회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유분산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소유가 말 그대로 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진씨 일가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진양철 회장으로부터 지배주주 일가가 명확하게 있고, 그 지분들 보면 나중에 이건 스폰가요? 네.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배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유 집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소유 집중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KT나 포스코와 같이 다양한 주주들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에 소유 분산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금융지주들 중에 많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관련 인사로 CEO가 교체가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CEO가 자기가 자리를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소위 참호를 판다고 하죠. 자리의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CEO로서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그것도 하나의 지배구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특히 김우진 교수님이 꽤나 강하게 비판을 하셔가지고요. 이분 입장에 이제 소유분산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한 90년이나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결책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한국에선 안 되느냐? 이사회에 보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포스코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사례로. 포스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하게 위원회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겉에만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ESG 평가 등급도 높은데 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실 이 보수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배구조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CEO나 사내이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CEO 승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 CEO가 스스로 연임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을 지적된다. 어쨌든 국민연금도 국내에 한 4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하락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대리 문제라고 합니다. 이 대리 CEO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김영석 한국 ESG 기준원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기업이 있으면 이제 안에서 해야 할 노력이 있고 밖에서 해야 될 노력이 있죠. 이제 안에서는 제도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도는 뭐냐? 이제 결국에 이제 CEO가 이런 셀프 연임이라든지 사익 편취라든지 횡령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후보 추천위원회 뭐 이런 거에 CEO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기를 추천한 셀프 추천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거에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이제 외부 사회이사들로만 구성되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또 이런 검증 방법이라든지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경영 승계 정책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사회이사가 CEO를 견제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김영석 연구위원은 우리가 주인 없는, 우리가 소유 분산 기업 같은 경우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주인 없는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30일에 청와대에서 금융위 보고를 이제 들었습니다. 5시간 넘게. 아마 저희 세미나 간담회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금융위 보고를 들었을 텐데, 결국에 주인 없는 기업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요.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런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써서도 안 된다. 이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CEO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더 부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자 하면서, 김영석 연구위원의 경우에 소유 분산기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CEO가 내부적인 광범위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CEO를 대리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주주권 행사, 즉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을 완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블랙락 같은 경우에 이제 보팅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리투표의 민주화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과 또 전자투표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런 걸 확대해서 어쨌든 주주들의 파워를 통해 외부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골자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기금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 특히 공적연기금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토론에서는요, 어쨌든 법적 규제를 더 해야 되느냐, 시장 규제를 더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요. 전자투표제를 확대하고 소집 청구권을 완화해야 된다고 지금 앞서서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성두 법무부 상사 법무과 검사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서 법적 논의가 부족했고, 어쨌든 법제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법제화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자투표를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회의 전반에 적용하자. 이제 전자투표는 사전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회의 전반에 그걸 확대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황현영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자체가 주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이다. 주주들이 이사 선임하고 하는 것들은 주주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사 선임할 때 질문 문항의 빈칸 채우기 수준에 머문다. 근데 일본만 봐도 이사 선임 시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연임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이사에 대한 주주 찬성과 반대 결과,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공개해야 전에 이제 주주들이 왜 이 CEO 이사에 대해서 반대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임에서 이걸 참고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니다, 법적 규제 최소화하고 시장 규제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홍민 교수는 국민연금이 대표해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의 보상체계, 이제 CEO 보상체계도 담아야 되고, 국민연금 혼자 하기가 어려울 때는 사학연금과 같은 이제 공적연기금 연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를 실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걸 강조했고요. 특히나 이제 CEO의 핵심 성과 지표에 주가를 넣자, 그리고 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황현영 연구위원이 제시했던 이 사유를 반영하자 KPI에, 이런 안도 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이 주가에 따라서 찬반표가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KPI 잘 넣지 않았는데 이것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평가기관이 이 CEO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참호구축 행동이 관측이 되면 ESG 점수에 상당히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시장 규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 그룹장은 전자투표제 확대 동기에는 일부 동감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소집 청구권 완화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다 들어오면 의결권이 많이 갖게 되고 어떤 그런 의도는 알겠으나 어쨌든 전자투표제 자체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으면 반대표가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 이제 기업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주주가치 제고가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 포퓰리즘적인 걸 수도 있고 주주 할당에만 그런 이제 보상하는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들에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김정훈 금감원 감독조정부 팀장과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제 비슷하게 어쨌든 기관 투자자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소액 주주보다 기관 투자자가 정보력이나 인적 물적 자원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감시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송병관 팀장은 어쨌든 스튜어드십 코드에 204개 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최근의 ESG 강조 추세와 어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개정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이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통해서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이걸 통해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우진 교수님은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ESG 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있는데 그래서 외견상 지배구조가 좋고 평가 등도 다 나오지만 보상위원회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문제냐? 어쨌든 이 보상위원회라는 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수위원회가 CEO에 대한 선임과 평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CEO의 연임이라든지 KPI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의하고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어떤 이사회 거수기 문제 그냥 다 찬성 손 이렇게 막 드는 거죠, 거수기. 근데 그거보다도 보수위원회가 없는 게 더 문제다. CEO의 보수에 관한 안건 자체가 올라오질 않는데 논의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겉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포스코나 KT 같이 소유분산 기업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보수위원회, 보상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실장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쳤는데 좀 아쉽다고 했습니다. 다들 여기에 대해서 듣고자 왔는데 국민연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년 12월에 어쨌든 이사회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공개했고 뭐 5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기업과의 대화, 서신과 같은 면담과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이를 실행해 왔고 또 19년도에 138건에서 현재는 약 240건까지 확대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더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라는 주장, 의견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이 기여하는 방향 속에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참고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ESG 중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 거의 환경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문제나 이 소셜 문제도 아마 확대될 것이고요. 또 소셜 같은 경우도 인권 보고서가 우리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 보고서를 다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인권 실사가 글로벌 사회에서 법제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 실사 결과를 담은 인권 보고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잘 보셔서 기업 케이스들 살펴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